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지 말아야 할 세 곳.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안 갔으면 하는 세 곳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살면서 자주 가고 이래서 좋을 곳이 있고 좀 안 가야 될 곳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충 어딘지 아마 상상들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씩 한번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병원입니다. 병원을 우리가 안 갈 수는 없죠. 안 갈 수는 없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그 의미는 아프기 전에 관리하라. 이 4050이 가장 조심해야 할 곳 중 하나가 병원입니다. 물론 정기 검진이나 필요한 진료는 적극적으로 받아야 하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병원은 병이 심각해져서 병원을 전전하는 그런 상황을 뜻합니다. 아니면 장기로 입원을 한다든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피치 못하게 막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40대까지는 조금 무리해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50대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젊을 때 음주, 수면 부족, 운동 부족, 과식, 스트레스가 하나 둘씩 몸의 청구서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050에게 중요한 것은 병원에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큰 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갈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검진 이런 거 미루지 않기, 그 다음에 체중 관리하기, 술과 담배 줄이기,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치아 관리하기, 근력과 근력 운동과 걷기, 운동 꾸준히 하기, 그다음에 자는 것도 중요하죠. 수면을 소홀히 하지 않기. 특히 50대부터는 돈보다 건강이 먼저라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한번 무너진 건강은 돈만으로 원상 복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 병원 생활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첫 차가 이제 세피아였는데요. 여러분들 세피아라는 차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옛날 사람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차를 이제 타고 제 업무를 하는데 제가 가해자가 아니라 정말 모두 다 거의 다 가해자는 아마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교통사고가 그렇게 많이 났습니다. 다 제가 피해자였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교통사고가 너무 자주 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 차에 뭐가 좀 안 좋은 기운이 있나 해서 이제 차도 결국에 바꿨는데 사실 그때 이제 교통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병원 생활도 원치 않게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 병원 생활을 오랫동안 해보니까 안 좋은 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계속 병원에 있으니까 사람이 좀 우울해지기도 하고, 주변에 보는 게 이제 환자들밖에 없잖아요. 환자들하고 의사, 간호사, 그리고 가끔 병문안 오는 사람들. 근데 전체적으로 그 느껴지는 느낌이 굉장히 사람이 다운되고 우울해지고 그리고 너무 막 답답합니다. 병원 생활을 계속 오랫동안 한다는 게 식사도 맛이 없고요. 아무래도 이제 활동량이 없다 보니까 밥맛도 없고 병원 밥이 그렇게 맛있지도 않고 그래서 병원 생활을 오래 한다는 거는 정말 이게 사람이 좀 못할 짓이라는 그런 느낌을 그때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좀 상태가 좀 안 좋아서 혼자 어떤 이 조치가 안 되는 상황이면 옆에 이제 병간호를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도 엄청 힘듭니다. 전 제가 입원도 해봤고 병원 생활도 해봤지만 제가 누굴 간호하기 위해서 병원 생활도 좀 해봤는데 정말 너무 힘듭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병원 좀 안 갔으면 좋겠다. 네. 병원을 그렇게 오랫동안 병원에 신세를 질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법원입니다. 사람 때문에 인생을 망치지 마라. 4050에게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곳은 법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송을 당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법적인 도움을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4050이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감정 때문에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것입니다.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저 사람은 내가 반드시 혼내줘야 돼서, 내가 이건 절대로 질 수 없어서, 이런 감정으로 시작한 싸움이 몇 년씩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50대 이후에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기면 정말 행복해지는가? 변호사 비용, 시간,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단절까지 생각해보면 법적으로 이기는 것과 인생에서 이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4050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 능력이 아니라 싸울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특히 돈거래, 동업, 보증, 부동산 거래, 상속 문제 등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오히려 돈 문제는 명확해야 합니다. 제가 어떤 내용이라고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도 이 법원을, 그러니까 이런 소송, 변호사를 만나고 뭔가 법원에 가야 되고 이런 소송 관련해서도 제가 또 스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굳이 이 영상에서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요. 저도 이제 그 기억이 떠올라서 좀 떠올리기 싫은 기억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얼마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지는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돌발성 난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저도 이제 이 일로 인하여 엄청 진짜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은 나머지 출근하는 길에 갑자기 왼쪽 귀였나요? 왼쪽 귀가 갑자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차에서 운전하는데. 이게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공포감은 정말 지금도 상상하기가 싫은데, 그래서 이제 이비인후과에 갔었고, 이비인후과에 갔더니 더 큰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빨리 가셔야 된다. 이 시기가, 타이밍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바로 근처에 있는 한양대학병원에 바로 예약을 해서 갔는데, 살면서 저는 그렇게 큰 주사기를 처음 봤습니다. 길이가 손가락 한 2마디 정도 되는, 그랬었나? 그랬는데 이제 고막에다가 직접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도 너무 공포스럽고, 진짜 그걸 주사기를 보고 그거를 제 귀로 주사기를 집어 넣으면서 그걸 주사를 맞는다는 걸 생각하니까, 여하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뭐 정상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진짜 소리가 안 들려갖고 돌발성 난청이 온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사실은 뭔가 좀 이런 문제 때문에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었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도 뭐 살면서 그렇게 막 극단적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다 있으실 거예요.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사실 이 법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이제 어떤 남과의 어떤 이런 소송이나 이런 거에 엮이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채권 채무 혹은 뭐 기타 다른 일로 인한 뭐 사기로 인한 뭐 이런 것들에 휘말리지 말아야 된다. 예, 법원을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그때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한 사람이구나, 내가. 몸에 이렇게까지 반응을 보이는 거는 정말 내가 스트레스는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뭐 사실 뭐 엮이고 싶어서 엮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럴 일을 사전에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걸 강조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자, 마지막 3번째는 경찰서입니다. 순간의 감정이 평생의 후회가 된다. 4050 남성들에게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50대가 되면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이 어느 정도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인 분노 하나로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술자리에서의 시비,
운전 중 보복 운전, 폭행, 음주운전, 온라인에서의 과격한 행동 등입니다. 젊었을 때는 한번 실수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50대에는 그 실수의 대가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가족들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직장 생활이나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50에게 필요한 것은 화를 안 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났을 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자리를 피하고 술을 마셨으면 운전하지 않고 상대방이 도발해도 대응하지 않는 것. 어쩌면 50대의 진짜 어른다움은 참을 수 있는 힘인지도 모릅니다. 이게 또 경찰서도 제가 또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겪지 말아야 될 경험도 저도 생각보다 많이 했는데, 이제 뭐, 진짜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순간의 감정,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이제 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잠깐 그 순간만 좀 넘기면 되는데, 이제 다들 자기 성깔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주체 못하고 거기서 욱해갖고 나중에 이제 엄청 후회를 하게 되는데, 뭐 저는 뭐 제가 당해보기도 하고 또 저도 뭔가 시비에 엮여서 경찰서를 가본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후회합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 후회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조금만 좀 성질을 죽였으면 됐는데, 아니면 그때 좀 내가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면 됐는데, 뭐 여러 가지로 이게 굉장히 피곤해지는 일이 많거든요. 경찰서를 들락날락 한다는 건. 겪어보신 분들은 공감이 되실 텐데, 살면서 이렇게 뭐 법원 혹은 경찰서, 뭐 병원은 뭐 대부분 가셨을 테니까 이런 걸 안 가보신 분들은 인생을 잘 사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 사셨고, 다만 이제 이런 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젊었을 때 잠깐은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젊은 혈기에 뭐 욱하는 마음에. 근데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우리 같이 중년이 이제 됐을 때는 그런 것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또 가족이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한 집안의 가장이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순간적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또 이런 경찰서를 들락날락 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는 이게 좀 사람들이 좀 참을성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뭐 경찰서를 들락날락해서 시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뉴스에 나오는 강력 사건으로 또 번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 뭐 서로 안 좋은 목숨을 잃는다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요새는. 근데 그 이유를 보면 정말 사소한 일입니다. 사소한 일. 야, 저걸로 저랬다고? 할 정도로 정말 사소한 일이기 때문에 서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서로 조심하고 그게 우발적으로 일이 얼마든지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되고, 남들과 어떤 시비나 또 이 남자분들 보면은 운전하다가 또 그런 거 많잖아요. 막 시비가 본의 아니게 생겨갖고 거기서 나오지 말아야 될 승부욕 같은 게 나와서 막 뭐 보복 운전을 한다던가, 아니면 차를 막 가다 갑자기 세워서 막 싸운다거나, 이런 일들이 남자분들은 은근히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그럽게 그냥 넘길 줄도 알고 좀 그러는 게 이제 자기 인생에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재미있는 것은 병원, 법원, 경찰서가 서로 전혀 다른 장소 같지만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병원은 몸을 잘못 관리했을 때 가는 곳이고, 법원은 관계와 돈을 잘못 관리했을 때 가는 곳이고, 경찰서는 감정과 행동을 잘못 관리했을 때 가는 곳입니다. 결국 4050의 인생은 관리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몸을 잘 관리하고, 돈을 잘 관리하고, 관계를 잘 관리하고, 감정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50대부터는 새로운 것을 얻는 것보다 지금 가진 것을 잘 지키겠다는 생각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 세 곳은 인생 사시면서 좀 안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안 가시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가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살면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 세 곳을 피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 운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내 몸과 돈과 관계와 감정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대 인생에서 진짜 성공은 큰 돈을 버는 것도 남을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큰 병 없이, 큰 싸움 없이, 큰 사고 없이 평범한 하루를 오래 살아가는 것. 어쩌면 그게 4050 이후 가장 현실적으로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이 세 곳은 좀 내 인생에서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안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관리하면서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내 인생에서 절대 가지 말아야 할 세 곳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하이프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